분과의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동체 분과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시농부들과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키워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세 가지 분과로 형성이 됐고, 그 중에 마지막 분과가 공동체 분과입니다. 저희 분과원은 김묘진, 송형임, 오성경, 윤혜숙, 이인선, 이정현, 김충기, 김주희,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성현영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총 5번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정해진 3개의 그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3개의 분과를 만들고요. 그 분과별로 이제 도시농부들이 그 지원을 해갖고 잘 관심 있는 분과에 배정이 돼서 같이 모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5번의 분과 모임을 했고요. 중간에는 수덕 번이 이제 다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 모임도 이제 몇 번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는 모임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공동체 분과는 이제 첫 번째 분과 모임 하면서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의외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가 안 되는 이유와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러면 공동체가 잘 운영되거나 아니면 잘 운영되지 않더라도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 텃밭과 관련돼서 사례를 좀 모아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이제 첫 번째로 진행을 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도림 텃밭 공동체인데요. 여기는 2014년도에 시작이 돼서 한 20여 가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시설도 있고 1인당 2구자까지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담 인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텃밭지기라고 하는 텃밭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진 중에 대표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텃밭지기가 한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아마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 소통창고로 단톡방, 그 다음에 정기 모임, 그리고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 모두가 같이 정기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이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뭐 이게 원래는 정기 모임만 있는데, 그 정기 모임 때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갖고 진행을 한다거나 재능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는 정기적으로는 퇴비 만들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을 열고 있고, 요리잔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텃밭지기 인터뷰를 통해서는 공동체 형성과 관련돼서 고민이 좀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는 회원들과 관계 형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자주 못 만나는 회원들은 이제 텃밭의 규정이라든가 관심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의무사항도 좀 두고, 의무사항이 불이행 시 지속적인 참여와 관련돼서도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용현 SK 스카이뷰 공동체 텃밭 사례인데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몇몇 주민들이 같이 텃밭으로 다시 갖고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그 공동체를 꾸리고 싶어 했고요. 그 시작은 사실은 그 아파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모임을 하거나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3명, 4명으로는 이게 뭔가 허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명 이상이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파트 안에 있어서 회원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집된 회원들과 이제 조금 더 큰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로 개인 텃밭이 아니라 다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공동체 텃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수확된 것들은 이제 아파트 주민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텃밭은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텃밭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회원들과 원외 교육을 한다거나 아파트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특이성이 있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근데 고민은 대표가 지금 3년째 계속 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실무라든가 결정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나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같이 뭔가 일을 나눠서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인데요. 텃밭을 통해서 만나는 청년 공동체인데 지향은 이제 청년들의 모임 공간으로서 텃밭, 그리고 텃밭을 통해서 이제 잘 차려진 밥상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로 시작한 공동체이고요. 역시 약간 부족한 점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이 공간 자체를 미추홀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공간과 그 다음에 교육실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것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들만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요. 요거는 민간의 사례가 아니라 행정의 사례입니다. 미추홀구가 빈집터라든가 아니면 구도심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갖고 짜투리 텃밭을 만드는 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집중적으로 23개의 텃밭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조성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관련돼서는 잘 관여를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짜투리 텃밭을 조성하면서 되도록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텃밭을 통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역시 모임에 대한 제한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공동체 텃밭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필수적인 교육을 참여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텃밭의 리더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반 요건을 갖추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사례는 아까 자원순환본과에서 실태조사를 공영텃밭 전부 했었는데요. 거기에 실태조사를 할 때 원래 이제 자원순환본과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그 조사 현황만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 한다는 거를 알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기반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넣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실태조사 표에 의견을 줬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조사가 돼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영 텃밭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분석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너무 개인 참여 비중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석인데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가 많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통 창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중심으로 공지 중심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모임을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중심으로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는 곳도 한 군데 이음텃밭 정도만 있었고요. 참여자 대상으로 공동 행사를 하는 곳이 4군데 정도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대부분은 개장 행사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기부와 나눔 2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농부 장터와 같은 교류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건대 조사 대상 공영 텃밭 대부분은 추첨에 의한 개인 위주의 텃밭 분양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텃밭 참여자들이 매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텃밭 공동체 활성화되기가 힘든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임 공간이나 공동 경작 구역이 있긴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프로그램 등으로 활발하게 뭔가 진행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정기 모임이나 텃밭 운영진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가 연구를 좀 여러 군데를 같이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사례 연구는 공동체 텃밭 선행 연구 사례에 대해서 같이 조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작년에 발간한 책자인데요.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정원 디자인 가이드라고 하는 책자가 잘 나와 있었습니다. 농진청에서 만든 것이고 공동의 목적을 함께 하거나 장소적인 연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공동체 정원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천적 정원 유형에 대한 조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정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텃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4가지 정원의 형태, 공동체 정원의 형태를 4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 정원. 그래서 요거는 약간 구도심이나 낙후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과 그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일본에서 진행했던 요 참여정원과 관련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눔정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원을 운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와 관련된 제안과 이제 사례가 있고요. 근데 공감정원은 아파트나 주택지, 그리고 공익정원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공익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텃밭이 아니죠. 정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동체 텃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거의 비슷하게 맥이 닿아 있는데요. 공동체 정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공동체를 모집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파트너십과 조직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과정들 안에서 공동체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캐치한 거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사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파티, 수확물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정원을 만들 때 무엇이 목적이며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참여 인원은 무엇이며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 정원이 어떤 형태의 정원이 될지를 조금씩 구체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사실은 공동체 정원 안에 이제 활동하는 리더들, 그리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2018년도에 만들었던 공동체 텃밭 매뉴얼입니다. 부제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텃밭을 위한 안내서인데요. 주로 이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경기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갖고 이제 쉽게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공동체 텃밭을 실제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시된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 공동체 텃밭을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0단계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 1단계는 시작한 단계, 2단계는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적인 연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동체 텃밭이 지금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서 우리는 몇 단계 수준인가를 보고 그 단계에 맞춰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단계부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실천하기, 그 다음에 3단계 넓혀가기. 마지막 3단계를 보시면 이제 공공성의 확대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과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프로그램이나 이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양봉이라든가 기부 텃밭이라든가 체험 텃밭 이런 시설적인 공간적인 면까지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자료는
이것도 역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아파트 텃밭 조성을 위한 관리 운영 매뉴얼인데 위에 있는 설명은 공동체 텃밭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텃밭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도 문제의식이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아파트 텃밭이 그동안 많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간의 이해상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입주민들 간의 이렇게 냄새의 문제, 경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텃밭이다. 그래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아파트 텃밭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5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공공성, 그리고 접근성, 지속 가능성, 친밀성, 확장성, 이 5가지를 강조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꼭 집어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 가나다 텃밭 프로그램 운영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다 텃밭은 뭐냐면 가꾸고 나누고 다 함께 하는 텃밭, 이렇게 줄임말이고요. 실제 이 18회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아파트 텃밭을 운영했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공동체성이 어떻게 높아졌는지와 관련돼서도 체크를 한 게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보여드렸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공동체 의식이 9% 정도 상승을 했고 스트레스 저항력도 19%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재배교육 중심으로 아파트 텃밭을 참여한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공동체 의식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 것 중심으로 교육을 참여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화되는 게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작물이 더 잘 돼야 되고 이런 거 중심으로 되는 거에 대한 약간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저항력도 낮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나 봐요. 농사가 잘 안 되면. 네.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가 오히려 재배 중심 교육보다 더 나아요. 네. 공동체 의식도 약간 높아졌고요. 스트레스 저항력도 재배 교육 중심 참여자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4번째 사례는 밴쿠버에 있는 도시농업 텃밭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 어반 어그리컬처 가든 가이드라고 하는 가이드북인데요. 자원순환분과에서도 제시했듯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밴쿠버는 실제 커뮤니티 가든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크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의 정책 으로서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만 보면 나도 공동체 텃밭 또는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유지의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2번째 내용은 커뮤니티 가든을 설계할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이라든가 방법 이런 거와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 디자이너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자이너 매뉴얼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맥락과 연결이라고 하는 거에 안에서는 이 공간이 인접한 커뮤니티에 연결이 되냐, 물리적, 사회적인 관계가 가능하냐, 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실제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종합을 하는 이런 거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렇게 종합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휴게소는 어디에 있고 그늘이 있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 텃밭이 보이느냐 그리고 이 텃밭은 누구를 수용할 거냐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면서 이제 레이아웃을 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식재 디자인과 자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고 그 안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접근성과 포용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할 때 실제 통로의 규격 이런 것들도 이제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사로는 최대 어느 경사 이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로는 폭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자들도 뭐 높임 텃밭이 필요할 경우에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상자나 올림 텃밭 같은 경우에는 규격을 어떻게 해야지 접근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연구한 거를 토대로 해갖고 그러면 문제의식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이미 선행되어 있는 연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인천시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형성 방안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제안을 한 두 가지, 큰 주제로는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영 텃밭이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인데요. 그 중에는 공간 구성을 이제 방식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너무 개인 텃밭 중심으로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그 개인 텃밭의 일부를 기부 텃밭이나 체험 텃밭, 토종 텃밭, 어린이 텃밭, 그다음 허브 정원 이런 식으로 뭔가 분양을 받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텃밭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무 밭과 통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쉴 수 있어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텃밭 면적이 좀 줄더라도 교류와 행사와 공동체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운영 방식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은 분양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양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떼어갖고 정말로 이렇게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텃밭은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세금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양이 아닙니다. 근데 분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왠지 이 텃밭을 쓰게 되면 내 땅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몇 개월 동안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텃밭, 그러니까 도시농업 정책에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그 정책의 참여자로서 시민들을 모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그 권리도 있겠지만 의무사항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도시농업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방법 안에서 기본적인 그 기준 안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혜자가 아니라 참여자와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올해 이음 텃밭이 그 원칙을 가지고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 분양 그러니까 개인 텃밭 참여자만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허브 정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허브 정원을 함께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같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개인 텃밭 참여만 아니라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참여자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공영 텃밭에 도입이 돼야 된다. 그 공간과 시민 참여 방식을 고민하다 보면 당연히 그걸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행사죠. 행사, 교류를 하기 위한 행사들이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그 행사가 대부분 이제 개장식 이런 걸 하면 그 외부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구청장 중심으로 그 개장식이 짜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거기 참여자들이 중심이 된 행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장식이 아니라 신홍제, 텃밭 영화제, 나눔 축제, 그다음에 팜파티, 수학제 이런 모든 것이 참여자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 운영이 되려면
역시 전담 코디네이터,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하고, 이제 이 법에 보면은 도시농업 관리사를 40명 이상 교육을 할 경우에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공영 텃밭이 50명 미만일 경우에 1명 정도, 그 다음에 100명 미만일 경우에 한 2명 정도, 200명 이상이면 한 4명 정도를 배치해서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고 운영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문가들을 배치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마지막 제안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텃밭을 하려고 할 때 지금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공간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돼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스스로 제안을 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도와주는 이런 3주체가 같이 공동체 텃밭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밴쿠버의 그 가이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례로 들을 수가 있는데, 밴쿠버는 CUG 공간을 도시농업 프로젝트로 할 경우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매뉴얼의 주요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서 가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계속 행정이 도와주고 전문 단체가 도와주면서 정식으로 제출을 해서 실제 CUG를 활용해서 도시농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는 일단 공간을 발굴하고 시작을 하기 위한 거는 시민들 주도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거를 해서 뭔가 신청서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나 행정에 제출을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전문 단체랑 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성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이 주도가 되고 지자체가 도와주고 전문 단체가 옆에서 계속 조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틀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체 분과의 이제 제안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도시농부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희는 이제 공동체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구가 도시농부 선언문에도 있거든요. 도시농부는 단절된 세대와 이웃,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잇는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도시 텃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되고 시도해보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